덤블도어랑 우리 또 볼드모트가 싸우는 장면이죠. 이거 지팡이가지고 막 경로를 막 바꿔가면서 야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요게 가능할 수 있다. 요게 가능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덤블도어 지팡이 자세히 가까이 보면은 지금 덤블도어 지팡이가 사실은 테슬라 코일이었던 거야. 덤블도어 지팡이 보면 이렇게 뭔가 그 튀어나온 부분이 사실은 이 초음파 어레이였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여태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굉장히 깊게 2시간 동안 다뤘다면 올해 2월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연구 결과들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름부터 거창하죠. 번개 조종술이에요. 번개 조종술. 스타워즈에서 보시면 이제 다크사이드의 사람들이 번개로 막 이렇게 사람을 지져 막 루크 스카이워커 막 이렇게 막 지진다고. 요거 뭐예요? 폴스 라이트닝이라고. 폴스 라이트닝. 요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과학적으로. 요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 수평으로 번개 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파인데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으로 번개를 쏠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번개를 쏠 수 있는가?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주문으로 쏠 수 있는가? 요거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 만화나 영화,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이 단골 기술이에요, 사실. 보시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타워즈 듀크 백작이라든가 팔퍼틴의 이 그 번개 조정술. 드래곤볼에서도 에네르기파나 아니면 기를 모은다 기라고 하지만 여기 전기 스파크가 있다고요. 전기 스파크가. 이 머리부터가 이미 번개잖아, 번개. 그렇기 때문에 제 가정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이 에너지파는 일종의 번개 조종술일 수 있다. 그 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단골 기술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 이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요. 일단은 번개를 조종하기 전에 번개를 인간이 만들 수 있느냐 요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번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코일이죠. 예, 테슬라 코일을 이용을 하면은 번개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번개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전기 스파크가 파바바박 튀면서 가장 가까운 어떤 금속 도체를 향해 가려고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번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있으신 분이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니콜라 테슬라. 이분이 사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이 번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이 테슬라 코일을 그 당시에 이 니콜라 테슬라가 더 크게 키우면은 막 이만큼 막 전기를 공중으로 이렇게 뿜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더 큰 테슬라 코일을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을 하겠다. 테슬라 코일 근처에다가 전구 갖다 놓으면 불이 켜지는데 이거를 더 크게 하면은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멀리 있는 곳에서도 불을 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선 전력 전송의 아이디어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막 그 테슬라 코일을 초대형 타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막 했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막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전구를 키는 것까지는 니콜라 테슬라가 그 당시에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었는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심지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지원을 끊게 되면서 좌초됐었던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 코일인데 아무튼 니콜라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코일을 이용을 해서 인간이 번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번개는 만들 수 있다. 일단 이미 100년 전에 우리는 번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았어. 테슬라 코일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 전기 스파크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어떤 뭐 세균을 죽인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전구를 켜는 것처럼 원격으로 전구를 켜는 뭐 그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접촉 없이 금속의 도전에 접촉 없이도 전구가 켜진다라는 거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금속 도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몰려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하가 몰리기 때문에 그럼 전기가 크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린 공간이죠. 열린 공간. 이 테슬라 코일의 끝에서 나오는 전기 스파크가 열린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제어가 힘듭니다. 그냥 지 멋대로 간단 말이야.
제일 먼저 그냥 우연히 항복한 공기층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번개 조종술인데 열린 공간에서도 전기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뭐 일종의 번개총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요건데, 이것도 사실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괴짜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인데 2012년 로플리캥거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이자 일종의 이제 작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괴짜거든요. 근데 이분이 The Five Feast of Science 요게 이제 픽션 만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픽션 만화에 과학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아마 이제 아인슈타인일 것 같고, 이분이 니콜라 테슬라가 등장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에디슨과 싸우는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에디슨인가? 아무튼 요 만화를 읽고 감명을 받은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건을 만들어서 다닌다고요. 테슬라 건. 이게 뭐야? 번개로 이제 어떻게든 총을 쏘겠다는 거 아니야. 번개로 총을 쏘겠다. 이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딱 보면 총 모양의 테슬라 코일이죠. 이거 실제로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번개가 나오는 테슬라 건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겠어? 이게 문제가 뭐야? 이게 강력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뻗어나가는 전기 스파크의 가지는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랜덤한 방향으로 간다는 게 문제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 교사이시면서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시는 방송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를 실제로 직접 만들어서 시연을 했어요. 보시면 지금 테슬라 건을 이용해서 쏘고 있는데 풍선에 이제 아마 수소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터지면 불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 스파크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랜덤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맞추려고 여러 번 하고 있는, 하지만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죠. 멀리 가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게 랜덤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봤다라는,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쏠 수 있는 테슬라 건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이 확률이 낮다라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이거 진짜 방법이 없나?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번개를 쏘고 싶은데 이게 방법이 없나? 이거를 이렇게 가이딩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좀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번개를 혹은 이 전기 스파크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옛날에 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알고 있었어. 요거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2015년에 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두 전극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가 보이시죠? 직접 공기 중으로 지금 전달되는 전기 스파크가 보이는데, 전기 스파크가 굉장히 인위적이야.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이게 금속 도선으로 장애를 끼쳤을 때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게 가능하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실마리는 이게 2015년 논문이긴 하지만 1970년대부터도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어. 네. 야, 이게 아반떼 도르 교수님이 학부생으로 의심이 됩니다. 정확한 단어를 쓰셨어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바로 레이저. 레이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냥 레이저는 아니고 굉장히 짧은 초단 펄스를 만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fem토초라 그러는 1초보다 100만의 100만보다 작은 속도의 펄스를 가지고 빠바바바박 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게 굉장히 잘 보여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내가 전기 스파크 혹은 번개를, 경로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렌즈를 써요. 렌즈를 일반 렌즈, 굉장히 포커싱 되는 길이가 길게 만들 수 있는 특수 렌즈, 그리고 그보다 더 특이한 곡선 형태로 레이저 빛의 초점을 곡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에어리 렌즈라고 하는데, 요 세 개를 가지고 과연 번개가 발생했을 때 이 레이저가 포커싱한 이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보여주는 논문이에요. 렌즈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레이저가 이렇게 포커싱이 됩니다. 여기가 레이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짧은
예쁜 초단 펄스 레이저를 파파파파파팍 쏘게 되면은 여기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서 요 뒤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전압을 양단에다 걸어주면은 전기 스파크가 탁 생기면서 크게 전압을 걸었겠죠. 전기 스파크가 탁 생기면서 원래대로면은 여기서 전기 스파크가 생기면은 그 랜덤하게 막 생겼어야 되는데 요 레이저가 강력하게 그 공기 중에 쏟아낸 경로를 따라서 따라간다 이거죠. 심지어 아까 에어리 렌즈로 강력하게 레이저를 포물선 형태로 집중시킨 곳에서는 지금 전기 스파크가 똑같이 포물선 형태로 가더라. 그리고 더 복잡하게 렌즈를 만들어 갖고 S 모양으로 레이저의 어떤 초점을 S 모양으로 집중하게 했더니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 스파크가 S 모양으로 따라가더라. 요거를 본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뭔가 내가 번개의 경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그 실마리가 나오는 느낌이잖아.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전선 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여기가 전선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대상이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요거는 사실 스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전선 두 개를 이렇게 공기 중에다가 이게 노출시켜가지고 스파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의 원리를 살펴보시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초단파 레이저를 바바바박 쏘면은 공기 중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형성이 돼요. 그만큼 이제 레이저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플라즈마가 형성된과 동시에 요 레이저가 집중된 영역은 공기가 가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열이 되면서 그만큼 공기의 밀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낮으면서 높은 열의 공기층이 이 경로를 따라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스파크가 자연스럽게 그 저밀도의 높은 온도를 가진 공기 영역을 따라서 전기 경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거는 요 영역이 항복 전압이 일반 대기 중의 공기보다 낮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스파크가 가고 싶어하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2023년에 네이처 포토니스에서 이거 가지고 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2023년에 최초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23년에 이거를 현장에서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나온 논문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력한 초단파의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번개의 경로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과연 쓰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쓰이기 좋은 곳이 바로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예를 들어서 피레침이 10m다 이러면은 아래에 있는 10m 영역만 보호를 해줘요. 피레침이 있으면 피레침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 영역만 이제 번개로부터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피레침의 길이를 주구장창 늘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 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애초에 그냥 공기 중에서 경로를 형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연구의 어떤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게 지금 스위스에 있는 센티스 산이라는 곳인데 이 산의 정상이죠. 이렇게 트랜스미션 타워가 있어요. 이게 라디오나 뭐 이제 TV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타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레침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게 124m인데 그 말은 요 밑에 한 120m 정도만 번개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아까 보여드린 강력한 초단파 레이저를 요 타워 위에다가 쏴.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초점이 이쪽에 맞춰지면서 요쪽이 공기 중에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 경로를 따라서 이제 번개가 치게 되면 번개가 요 경로를 따라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요걸 보겠다는 거야. 이 가능하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예요. 여기 보이시죠? 타워, 그 센티스 산에 있는 타워, 여기에 있었던 그 라디오 타워입니다. 이 라디오 타워가 있으면 레이저가 이렇게 이쪽으로 뿜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아까 필라멘트를 형성을 하니까 번개가 치는 날 관찰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번개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그 레이저의 경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원래대로만 이쪽으로 들어가고 막 왔다 갔다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요 레이저 경로를 따라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저가 일종의 필라멘트를 형성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뜨거우면서 밀도가 낮은 공기의 경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알아서 번개가 이쪽을 통해서 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반경이 더 넓어지는 거죠. 예. 레이저가 번개 경로를 유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진이 이제 여기 호텔 앞에서 찍은 거고, 요 사진은 여기서 찍은 겁니다. 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근데 요거가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거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번개 경로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봤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번개
조종술이야. 번개 조종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고 부피가 큰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개 조종술을 하고 싶어. 스타워즈에서나 뭐 아니면 해리포터 지팡이를 이용해서 고출력의 단초 펄스 레이저를 막 들고 다녀야 돼. 그리고 테슬라 코일이랑 요거 좀 안 맞잖아. 심지어 정교하게 이게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다.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번개 경로를 유도하는 방법이 레이저로 가능하다는 거는 봤지만 이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거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궁금한 거야. 그게 바로 올해 2월에 이번 달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힌트가 있습니다. 간단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번개의 방향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가, 그거가 바로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데,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레이저가 저밀도의 뜨거운 공기 영역을 만든다 그랬잖아. 번개로 하여금 선호되는 경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공기의 밀도 차가 어떻게 보면은 번개가 가고 싶어하는 경로를 만든다라는 거잖아. 요거를 생각해보면 번개 경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해야 되나? 바람을 불어야 되나? 미니미 교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공중부양이 가능한, 이거 기억하시나요? 초음파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의 밀도를 약간 스탠딩 웨이브처럼, 이쪽 영역은 굉장히 고밀도의 공기, 초음파 혹은 소리라는 거는 공기의 압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는 거, 주기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기적인 패턴으로 공기의 밀도가 바뀐다는 얘기야. 이 압력의 주기적인 변화를 이용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공중부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링으로 된 게 초음파를 발생하는 초음파 발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낸 주기적인 공기 밀도 영역에다가 어떤 그 작은 알갱이를 공중부양을 시킨 거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다가 공기의 밀도를 경로처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링 형태로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강력한 고진폭의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음파를 이용을 하면 어쩌면 우리가 번개 경로를 굉장히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발견을 한 거죠. 누가? 스페인의 퍼블릭 유니버시티 오브 나바라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예, 공립 나바라 대학교라고 하네요. 이 스페인의 대학교에서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을 하면은 전기 도선이면 사실 원래대로면은 이 스파크가 그 가장 가까운 금속 도체에 연결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전화가 몰리기 때문에. 근데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강제로 경로를 틀었어. 도선을 갖다 댔지만 여기가 지금 테슬라 코일이거든요. 테슬라 코일에서 스파크가 발생을 했는데 초음파가 강제로 이 스파크의 경로를 틀었어. 그래서 전기 도선에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아까 같은 그런 비싸고 부피가 큰 그런 고출력 레이저를 쓰지 않고도 그냥 초음파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달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신기해. 자, 초음파를 껐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혼돈이죠. 혼돈, 카오스 상태, 아무데로나 랜덤하게 스파크가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코일에서 스파크가 막 튀고 있어. 근데 초음파를 켰더니 짱! 야, 이거는 포스 라이트닝이지. 이거 된다. 이거 돼. 광선검이 나온다. 광선검이. 야, 이게 된다. 이 광선검이 된다니까 이게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 초음파가 만드는 공기의 압력의 진폭입니다. 이 파스칼이죠. 공기 압력의 진폭을 보시면 고진폭의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이제 저밀도의 뜨거운 영역인데 사실 이 전기 스파크가 이미 저밀도의 뜨거운 영역을 만들고 이 저밀도의 뜨거운 공기 영역이 고진폭의 어떤 초음파 영역으로 따라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스파크도 똑같이 흘러가는 저밀도의 공기 영역을 따라서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스파크가 보시면은 초음파 스피커 어레이가 이렇게 삥 뚫어져서 한쪽으로 쫙 강렬하게 모아줬죠. 그랬더니 스파크가 위로 가더라. 요거를 실제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실제로 이 공기의 어떤 영역 때문인가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영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 뒤에 이 거울에 의해서 반사된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공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초음파를 껐을 때랑 켰을 때 이 공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초음파 켰을 때 공기의 영역이 초음파에 의해서 몰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스파크 켰을 때는 랜덤으로 이렇게 공기가 뜨거워지지만 지금 초음파 키니까 한쪽으로 팍, 초음파 키니까 한쪽으로 팍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초고속 카메라로 봤을 때
스파크가 터지면은 공기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퍼지는데 초음파 딱 키는 순간 수십 마이크로 초 안에 공기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아까 스파크에 생긴 뜨거운 열기가 한쪽 방향으로 축 직진 그냥 팍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초음파 스피커 어레이가 이게 링 형태로 두 줄로 돼 있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한쪽 방향에서는 위쪽 링만 켜지고 다른 쪽 방향에서는 아래쪽 링만 켜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꺾이지. 초음파의 경로가 이 방향으로 꺾여. 그리고 여기 반대로 하면은 이 방향으로 꺾여. 그죠? 그러면은 이걸 잘 조정을 하면은 지금 링 자체가 2차원이기 때문에 고진폭의 초음파가 2차원적으로 방향을 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재밌는 걸 할 수 있느냐? 테슬라 코일에다가 전구 9개를 이렇게 갖다 댄 거야. 여기 지금 전구 9개 밑에 이제 전극들이에요. 전극들. 그래서 아까 스피커 링을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전구를 키는 거야. 초음파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구가 켜지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세 번째 전구. 지금 이거 초음파 어레이만 조절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기를 쏠 수 있다. 내가 의도한 전구를 켤 수 있는 거야. 쏠 수 있어. 번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야, 이 대박이죠. 이 대박이죠. 그래서 이 스위칭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스피커가 켜진 시간이에요. 초음파가 켜진 시간인데 꺼져 있다가 켜졌더니 원래는 랜덤하게 이제 그 전기 스파크가 튀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다가 한 35m초만 되면 1초도 안 되는 1초에 30분의 1초 만에 전기 스파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30분의 1초 만에 0.03초 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번개를 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그 첫 번째 장면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초음파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 도선을 갖다 댔을 때 이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보이죠. 그리고 아까 같이 한쪽 방향으로 초음파를 쏴서 한쪽 방향으로 연결되게 했을 때도 그 방향으로 전기 도선을 갖다 대니까 연결이 되긴 하죠. 근데 전기 도선을 내가 피하고 싶어. 그러면 초음파 어레이의 배열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내가 이거를 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음파 어레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배열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요즘 뭐 로봇 기술도 발전했는데 요거를 잘 조절하면 심지어 S자로 구부러져서 갈 수 있는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는 전기 스파크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게 보여준 겁니다. 요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전기 스파크입니다. 하지만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하면 일직선으로 쭉 진행이 된다. 왜냐면은 아까 그 뜨거운 공기 영역이 이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기계적으로 틸팅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구도 내가 원하는 전구를 켤 수 있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아까 이거 두 개 특이한 초음파 배열을 했더니 지금 이게 가능한가 싶은 모양이 되는 거 보이시죠? 초음파 어레이 배열을 이상하게 만들었더니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시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게 가능하다. 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온이 되면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를 초고속 카메라로 보여준 영상입니다. 전기 스파크가 가장 가까운 금속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되니까 금속 쪽에.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강제로 우리가 번개의 경로를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그쪽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그러면은 이걸 이용을 하면은 굳이 강한 도체가 아니어도 혹은 심지어 부도체여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연구진들이 보여줍니다. 자, 초음파를 이용해요. 자, 사람이 손을 갖다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기 스파크를 사람 손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쏠 수 있어. 지금 뭐 검지, 중지, 약지 막 이렇게 하는 심지어 이제 스캔도 돼. 전기 스파크를 손가락에다가 대박이죠. 자, 이게 너무 강한 스파크가 아니면 사실 간지러운 느낌만 주거든요. 이걸 하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 연구진들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점자 책으로 이제 책을 읽잖아요. 한 판 한 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책 대신에 디스플레이로 요즘 이북을 보면은 굳이 두꺼운 책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이북에서 화면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점자책을 비접촉으로 이제 점자책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점자책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거야. 점자책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그냥 손만 갖다 대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책 하나 다 읽으면 손 다 까지겠네.
아무튼 뭐 요런 아이디어도 가능하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 있는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 덤블도어랑 우리 또 볼드모트가 싸우는 장면이죠. 이거 지팡이가지고 막 해리포터를 보호해 막 경로를 막 바꿔가면서 야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요게 가능할 수 있다. 요게 가능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덤블도어 지팡이 자세히 가까이 보면은 지금 덤블도어 지팡이가 사실은 테슬라 코일이었던 거야. 테슬라 코일. 예. 덤블도어 지팡이 보면 이렇게 뭔가 그 튀어나온 부분이 사실은 이 초음파 어레이였다. 마법. 어쩌면 우리가 마법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과학이었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지팡이가 테슬라 코일의 초음파 어레이를 결합한 형태였다 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논문을 발표한 연구진들이 마지막 실험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초음파 어레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테슬라 코일을 그냥 2차원으로 쭉 스캔을 해가지고 사진을 장시간 노출해서 찍었어. 그랬더니 초음파의 어떤 진폭을 따라서 전기 스파크가 형성되어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거를 실제 초음파의 진폭이랑 겹쳐서 봤더니 완전히 따라가더라. 심지어 이 연구진들이 유튜브에다가 자기들 실험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손오공 갖다 대는 거 보이시죠? 손오공 갖다 대고 초음파를 딱 켰더니 에너지파도 가능하다. 그거 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예. 이분들도 이거 딱 보자마자 손오공 생각한 거 봐. 여러분, 이 번개 조종술 2025년 2월 발표 이후로 이제는 정말로 번개를 사람의 손 안에서 단순한 초음파 어레이와 테슬라 코일만을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번개 조종술 가능하다. 요걸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랩미팅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아유, 감사.